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른 거죠. 1번에서 국내 1주택 그리고 그 옆에서 1세대가 그럼 1세대가 됐고 국내 1주택 됐죠. 이제 뭐만 갖추면 될까요? 2년 보유만 갖추면 돼요.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해외 이주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축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렇게 말이 있어줘야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 되는 날 했으니까 틀렸죠. 2년 내 양도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제외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으나 미리 예습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그럼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이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은 거니까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뒤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맞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았음으로써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그때는 비과세 됩니다. 미등기는 비과세 적용 불 그리고 또 감면 적용 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 기본공제 적용 불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미등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있겠죠. 그 내용으로서 2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서 직장 변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근무상이죠. 근무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면 1년 거주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뒤로 쭉 가보니까 6개월 거주 틀렸죠. 6개월 거주가 아니라 1년 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4번에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인데 이 주택이 시가 10억이니까 9억 초과됐죠. 9억 초과되면서 고가 주택이에요. 그럼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이었으면 실제 거래가 9억 초과분 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가 비과세다 틀렸죠. 실제 거래가 9억 초과분 과세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번에서 농지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 큰 편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여기 대한 내용이 바로 농지 교환 분합에 대한 이유로서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만 기억하십시오. 가격 조건으로서 차익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번 봅시다. 2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 갑이 단층 겸용주택을 7억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서 오른 것. 그럼 여기는 과세되는 면적 관한 거죠. 자 보니까 1세대 1주택이었고요. 그리고 또 겸용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세되는 걸 구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자료가 주겠죠. 자료에 대해서 겸용주택이니까 주거 면적, 주거 외 면적을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판단해 보죠. 거기 보니까 주거 면적은 80이고요. 그리고 주거 외에 대한 내용은 12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에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거 외가 크고 크거나 같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상에서는 과세되는 것을 골라라. 여기서니까 과세되는 면적에 대한 내용은 주거 외 부분이 과세겠죠.
그래서 120에 대한 내용이 과세되는 건물 면적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과세되는 면적 비율만큼 토지가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 면적 비율을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가 800이죠. 800이니까 요 800에다가 과세되는 면적 비율을 곱하게 되면 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대로 여기에서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비율을 곱하는데 여러분들 학교는 시간에 비율에 대한 산식 잘 배웠을 거예요. 비율에 대한 산식에 대한 이유로서 일반적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에 대한 내용이 비율이죠. 그럼 여기에서 비율 앞에 있는 단어가 분자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총 이러시면 일반적 경우에 학교는 시간에서 배웠던 비율의 산식을 거의 외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웠었겠냐면 부채 비율 배웠죠. 부채 비율에 대한 이로써 비율 앞에가 부채니까 분자가 부채, 분모는 총자산이 됩니다. 총자산분의 부채가 바로 부채 비율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게 비율 앞에 여기 있는 단어가 분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총입니다. 그럼 이제 해보죠. 여기에서 과세되는 면적 A단위 보니까 거기에서 120이죠. 건물 면적에서 12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20이 되고요. 총은요. 건물 면적 합치면 되겠죠. 합치니까 여기서 200 되죠. 200분의 120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60%예요. 그러니까 여기 60%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과세는 걸렀어요. 그럼 곱해주니까 얼마 나올까요? 480. 480이 답 되겠죠. 120, 토지 480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해설에 대한 내용과 같이 문제를 풀게 되면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니까 이런 이유로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2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25번 갑니다. 2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1세대 1주택의 특례니까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기록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의 숫자를 적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문제 키 빼냈음으로써 거기에서 첫 번째 점 보니까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가로는 5년 내에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점으로서 가볼 때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니까 대표적으로서 아버님 쪽이잖아요. 아버님 쪽이니까 이건 노모봉양입니다. 노모봉양으로서 아버님 나이에 대해서는 60세 되겠죠. 60세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가로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며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었으니까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일로서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노모 봉양에 대해서 숫자는요 10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라는 으로서 이제 숫자적 내용으로서는 5년, 60, 10년에 대한이 맞을 될 것이고요. 그리고 26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수정하여 놓고 문제 풉시다. 자, 수정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다만 조정지역
대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그래서 조정지역 대상 경우에는 나오죠. 그 옆에다가 2년 보유 기간 중에, 자, 2년 보유 기간 중에란 말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한다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된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고쳐놓고 문제를 풉시다. 자, 거기에서 볼 때 문제상에 대한 이유로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옳은 것 돼 있죠. 이제 문제 키 빼냈으니까 거기에서 볼 때 1번 이혼 사망 경우는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혼, 배우자 사망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1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세대가 2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가로 보니까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음으로써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맞죠? 맞는데 또다시 볼 때에 1세대가 1주택 되면서 가로에가 고가주택 포함되어 있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 고가주택에 들어갔으면 9억 초과분이 과세거든요. 이 문장은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2번 내용 틀렸고요. 그냥 3번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라 하면은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내에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 되는데, 자, 여기에서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부수 토지를 한정없이 넓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주가 1주택이면 한정없이 넓은 부수 토지까지도 비과세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부수 토지 면적의 한계를 적어줘요.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은 도시적 내에서는 5배, 밖에서는 10배까지로 봅니다. 5배, 10배까지예요. 이 볼 때 여기에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는 면적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도시적 내란 말이 들어있어야 돼요. 도시적 밖일 때는 10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도시적 내, 도시적 밖이란 말은 꼭 줄 거예요. 꼭 줄 거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은 도시적 내에서는 5배, 밖에서는 10배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시면 돼요. 4번 갑시다. 4번에서 공무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본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으나 5번 내용은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28번 갑니다. 28번에서 1세대 1주택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정지역 내라고 전제를 붙였어요. 조정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문제 봅니다. 1번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어떤 말 나왔어요? 일시적 2주택이만 나왔죠. 이만 나왔으니까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숫자 있어야 숫자로서 1년 경과 후 있죠. 그리고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문제상에서 전제가 조정지역이라고 붙었죠. 3년 내가 아니라 2년 내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만약에 조정적이란 말이 문제상에서 없으면 그때는 3년 내 맞아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3년 내가 아니라 2년 내 이렇게 나와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가로 빼고 연결해 볼 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자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입니다. 이제 내용을 볼 때 끝에 가보니까 일반 주택 양도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1주택으로서 맞는 문장이겠죠. 틀린 게 있으니까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자 숫자 60세 이상 맞죠? 그리고 직계 전속이니까 아버님 쪽이죠. 의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노모 봉양으로서 세대 합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10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 그 다음에 4번에서 취약, 근무, 요양,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 주택, 지방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는 기간은요 3년. 3년 내에 양도했죠. 무엇을? 일반 주택을 양도하였으니까 1주택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파는 기간은요 5년. 보니까 뒤에서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1주택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5번 내용도 맞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30번에서 몰라도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내용 하나 삭제하고 풀어줍니다. 거기에서 1번 내용 나오죠. 1번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삭제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2번 봅시다. 2번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겸용주택이죠. 그리고 문제가 양도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이니까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큰 경우라고 전제가 붙죠. 그랬으면 끝말은요 전부 주택 맞죠? 그 다음에 3번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되면서 뒤에가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음으로써 파는 기간은 3년 내에 일반 주택 양도 이렇게 됐으니까 끝에서 1주택 맞죠? 그 다음에 4번 입주권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했던 정전주택, 소유했던 정전주택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 양도한 경우로 양도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 자, 양도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요 소유했던 정전주택이 1주택 되겠죠. 자, 1주택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건설 임대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거주 5년 이 말이 나왔을 때에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뒤로 쭉 가보니까 거주 1년 그랬죠. 틀렸죠. 거주 5년 나와야 돼요. 이렇게 거주 1년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3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32번 봅시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는 경우다. 옳은 것. 보니까 문제상에서 1세대 갖췄죠. 그리고 또 1주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2년 보유만 갖추면 비과세 되는 내용으로서 2년 보유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기록했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내용의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서 볼 때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건설 임대 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5년 거주. 보유 5년 돼 있죠. 틀렸죠. 거주 5년이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수용 나왔죠. 수용 나왔으니까 끝말은 보유 제한받지 않는다로 맞아요. 맞는데 이제 가로 내용 갑시다. 가로 내용 볼 때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잔존주택에 대한 내용은 5년입니다. 3년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 여기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잔존주택, 수용되고 난 후에 잔존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 쓰지 않은 것은 수용 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해외 이주 나왔죠? 해외 이주 이 말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빨리 팔아야 돼요. 파는 기간 주겠죠? 파는 기간이 단위로서 추길로부터 2년 내 양도예요.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3년 내 양도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국외 거주 나왔죠? 국외 거주, 해외 이주 나왔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파는 기간을 주겠죠? 파는 기간은 추길로부터 2년 내 양도입니다. 그런데 3년 내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5번에서 1년 거주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됐으니까 끝말은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맞습니다.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3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뒤로 가져서 35번에 대한 내용 풀지 마세요. 입주권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은 일반적 경우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버리시고요. 36번 갑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틀린 것 됐습니다. 틀린 거에 대한 이유로서 1번 1년 거주 이 말이 있고요. 뒤에서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서 2년 보유 않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1번은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만 사업상은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도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자,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과 일반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파는 기간 줍니다.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한다 그러는데 파는 기간 5년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5년 내 일반주택 양도한 경우 5년 숫자 없죠. 그러면서 여기다 내용 틀린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 때 맞는 거냐.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을 때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됩니다. 하나 기농주택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5년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상속 개시 당시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 요 입주권이 뭘까요? 소유했던 정전주택이죠. 그럼 소유했던 정전주택이니까 상속주택이란 얘기예요. 이게요. 상속받은 입주권 했으니까 상속주택입니다. 그래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느 걸 먼저 팔까요?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한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4번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5번에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과 입주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시적 2주택이죠. 그럼 이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1년 경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맞죠? 그 다음에 37번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의 이론적 내용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아까 보니까 제가 양도냐 양도 아니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 문제 안 풀어드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풀어드릴게요. 혹시 거기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5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뭔가 체킹되어 있습니까? 체킹 안 됐습니까? 그럼 4번은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안 드렸나요? 그럼 해드릴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인 경우,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이랬어요. 이랬으니까 세자표가 양도죠. 그럼 양도인가 아닌가 보고 양도에 해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이 내용에 따라서 법전에서는 똑같게 양도의 뜻을 적어줘요. 이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라는 의미로서 적어진 내용입니다.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를 받고 사실상으로서 상대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양도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이루어진 거래가 양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되는 내용으로서 다른 세금이 적용돼요. 자, 이게 되면서 예를 들어볼 때 무상으로서 소유권 이전 나왔으면요. 거기에서 대가 받지 않았죠. 이 내용은 양도가 아니고 다른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가 적용된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똑같은 유상거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러면서 양도가 아니에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이니까 취득세가 납부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토지가 수용되다 합시다. 수용됐다 이렇게 했으면 토지 물건 들어가졌고요. 그리고 수용되니까 그 토지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보상금 받습니다. 그러면 자, 세 조건 다 갖췄죠. 갖췄으니까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닌데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서 적어본다면 간결하게 말하면 이건 팔다예요. 팔다가 바로 대가 받고 소유권 넘긴 거죠. 그래서 팔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바로 양도인데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양도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에서 판매 목적의 자산을 보고 저희들은 상품 거래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상품을 팔았죠. 이건 뭐예요? 장사입니다. 장사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혼자 따로 계산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됨으로써 여기에서 판매 목적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는데 그럼 이 내용의 물건은 뭐였냐?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의 자산을 보고 저희들은 고정자산 그래요.
자, 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산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의 실질적 내용에다가 맞춰봅시다.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사용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요? 사용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파트 앞에다가 전제를 한번 붙여봅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팔다 이러면요. 여기에 대한 건설업체가 하였으니까 그 아파트가 상품이죠. 상품을 팔았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사용 목적에 대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목적일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사용 목적 되겠죠. 사용 목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앞에다가 전제를 붙였어요. 전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판매 목적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은요. 앞에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요. 뒤도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해서 맞는가 틀렸는가 구별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매 목적이란 요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다.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된다. 합쳤다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는 혼자 따로 과세되는 내용으로서 여기는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형체 없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물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채 재산권에 대한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준부동산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냐면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배울 때 용익 물건 배웠죠.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익,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니까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는데 그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유로서는 지상권 사용되죠. 해당되고요. 전세권에 대한 내용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역권에 대한 내용도 용익 물건인데 지역권에 대한 내용 민법서 배울 때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가 팔다죠. 그럼 여기에서 지역권을 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권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임차권입니다. 민법서 배울 때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다라고 배웁니다. 경제적 권리는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이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된 이 단어가 없이 임차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보니까 점포 임차권 나왔어요. 그랬으면 등기된 단어 있었어요. 없죠. 없음으로써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권리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도 포함돼요. 이 부동산 취득 권리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취득 권리로 들어가겠죠. 또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취득 권리로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같이 연결해 볼 때 일반적으로 채권 앞에는 상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상환자 단을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택 상환 채권이에요. 주택 상환 채권은 만기 때 주택으로 상환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만기 때 주택으로 상환받으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구별점 찾아냈어요. 채권 앞에가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부동산이 나온다면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가 상환 단어가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상환 채권 그랬으면요. 해당될 것이고요. 또 다시 주택 채권 이렇게 했으면 채권 앞에 상환자 없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토지 상환 채권 이랬으면요. 해당되고요. 토지 개발 채권 이랬으면 채권 앞에가 상환이라는 단어가 없음으로써 포함되지 않아요. 아파트 당첨됐을 때 계약금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당첨이 확정된 주택 청약 예금, 당첨이 확정됐으니까 이 주택 청약 예금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쪽인데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들어가요. 소액주주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포함시키지 않냐면 소액주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어느 주식일 때? 상장 주식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주식에 대한 내용은 증권시장 육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소액주주 다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 들어가는데 이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주식에 대한 내용이 합치됐기 때문에 기타 자산으로서 포함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4개 들어있는데 그 4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식이 나오고 숫자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 그냥 숫자 열 필요 없이 해당된다 가서요. 주식 나오면서 숫자 나온다면 물론 숫자는 50, 50, 50으로서 주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 하나는 80 숫자 나오면서 주식으로서 또 주어져요. 그럼 그 숫자까지 외우려면 아주 힘드니까 주식 나오고 숫자 나왔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장이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답이 아니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개는 꼭 기억하세요. 2개 기억할 것으로서 영어권을 앞에다가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이에요. 자, 이 고정자산이 형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체 있는 거니까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입니다. 형체 만든 것은 간단해요. 앞에다가 단어만 붙이면 돼요. 단어 붙인 것은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형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기타 자산. 또 부동산 이렇게 붙여도 관계는 없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한도 형체 만들었죠. 여기서 부동산이 형체 있는 거니까 함께로서 형체를 만들어 준 겁니다. 또 부동산 권리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왜? 사용되는 자산이니까요. 이런 일로 되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건 어때요? 형체 만들지 않았죠. 그랬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로 갑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 또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정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도 해온 형태로서 싸게 배타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됩니다. 근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에요.
근데 그 녹줄 내용을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써 이제 이용합니다. 특정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글자가 어떻게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이용이라는 단어, 이 말이 있든지 아니면 해용권,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여기 들어갔다고 가정하였으니까 팔다에 들어갔으면요 양도, 팔다가 아니면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거 팔다죠.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매도, 매각 이 말 나왔으면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돈 대신 물건 받는 걸 보고 교환 그래요. 문장에서 교환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로 하시면 되겠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 거, 주의할 거로서 적어 주면은요.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되면서 뒤에가 공간 구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명칭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요 법률 명칭 보지 말고 뒤에가 교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양도가 아니다 하세요. 설명드리면은요, 여기에서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교환되는 걸 말합니다.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교환된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아니죠. 팔다가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환의 취소, 교환의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 교환의 취소 이 말 있으면 여기 뒤에서는 아주 글자들이 아름답게 예쁘게 적어져요. 그 예쁘게 대한 내용으로서는 선의의 제3자 이런 내용들이 쭉 적어집니다. 하나 그 내용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거기에서 교환의 취소, 취소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하였으면 소급에서 무효죠. 그럼 여기에서 취소하였으니까 소급에서 어때요? 이거 다 화장발 지우는 거예요. 무효시키는 거예요. 무효시키니까 끝말은 뭘까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문장에서 교환 단어가 있었을 때 그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교환이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예를 들어 볼 때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나왔으면요. 거기에서 교환 단어 앞에 교환 취소 그리고 토지 경계 변경 없죠. 없으니까 그때는 양도 그럽니다. 또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도 모르고 계속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페이지 말해 줄게요. 요약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02쪽 보시면 돼요. 102쪽에서 나와 있어요. 제 얼굴 보다가 계속 주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2쪽 보시면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돈 대신 빚 갚았다가 뭐냐?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이 말이 있으면 양도하시면 되는데 대물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이혼시, 위자료, 지급 가름하여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물변제로서 양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알았을 때는 혼동스럽습니다. 뒤에서 나온 내용으로서 이혼시 민법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요. 그것과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여기도 포인트된 단어만 찾아내면 돼요. 문장에서
위자료 지급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경매 나왔으면 경매에 대한 내용도 빚값했죠. 빚값했으니까 경매에 대한 내용도 양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매 이 말이 나오고요. 경매 이 말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자기 경락에 대한 내용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자기 경락에 의미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 자기 경락에 대한 내용이 의미 없이 경매, 공매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여기에서 볼 때 개인이 자기 물건을 법인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죠. 그럼 여기는 양도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양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주체가 개인이 돼야 돼요. 만약에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채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는 빚 갚은 거죠. 빚 갚은 거니까 끝말은요 양도로서 갑니다. 양도로 간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입니다. 증여로서 해당됨으로써 양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내용을 일반적 내용으로서 해봅시다. 배우자 간, 배우자끼리 부동산의 매매다. 이게 과연 매매일까요? 한쪽 배우자가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한쪽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과연 돈 받을 겁니까? 아니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증여입니다. 또다시 직계 존비속간, 직계 존비속간의 가장 대표적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아니겠죠. 일반적 경우는 뭘까요? 증여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했어요. 그 이유는 어떨까요?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시켰잖아요. 그때는 양도로 들어갑니다. 대가성 있는 거래예요. 이제 문장을 가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이 말 나왔으면 이때는 유상거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양도입니다. 또다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경매 이 말 나왔으면요. 법원서 돈 줬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도 대가성 있는 거래, 유상거래로서 양도에 들어갑니다. 또 다시 여기에서 파산 선고 이 말이 있어요.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단어예요. 빚 갚았으니까 이도 양도, 대가성 있는 거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교환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꿨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대가성 있는 내용을 입증시켰으니까 그 말은요 유상거래. 유상거래니까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고 뒤에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 없이 다른 단어로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 추정입니다. 증여 추정에 대한 이유로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증여 추정갑니다. 채무와 채무 이외를 다 합쳐가지고 증여 추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에서 채무는 양도, 채무 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이렇게 하면 틀려요. 채무와 채무 외를 다 합쳐서 증여 추정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 가보니까 문장에서 무상 이 말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양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때 증여라고 배웠어요. 증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이제 문장에서 신탁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이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이로써 아시면 됩니다. 신탁 단어와 교환 단어가 겹쳤다면 그때는 신탁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로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담보 적용했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니까 담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또 민법에서 배울 때에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양도 담보 이렇게 나온 경우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겠으나 뒤에서 담보 아니면 양도 담보 나오면서 채무 불이행 이 말로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물 변제거든요. 대물 변제니까 양도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분할 이 말이 나왔으면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재산 변화가 없으니까 분할 이렇게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뒤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분 변경이 있으면요. 여기는 양도예요.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환지 처분이에요. 문장에서 환지 처분 이 말이 있으면 요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분 변경 이 말은 꼭 맞게 적어져요. 꼭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환지 처분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류지 충당에 대한 내용도 도시개발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보류지 충당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환지의 매각, 보류지의 매각 이렇게 나왔다면 이 매각이니까 파는 거죠. 언제 파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므로써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기 때문에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들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다시 돌려받은 겁니까? 돌려받은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적법하게 나왔어요. 적법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뒤에서는 글자들이 다 아름답게 적어져요. 그 아름답게 적어진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세요. 적법이니까 법에 맞게끔 소유권 넘어갔죠.
법에 맞게끔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끝말은 뭐다? 양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과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 정리예요. 이제 이론적 정리하였으니까 여기다 이로써 문제로서 막 풀어갑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58쪽에서 2번 봅시다. 2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보류지 충당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토지 상환 채권 앞에 상환단에 있죠. 뭘까요? 양도. 그 다음에 디귿에서 이혼 나왔으나 뒤로 쭉 보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서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였으니까 이건 양도. 그리고 미음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판매 목적 나왔죠. 그럼 뭘까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은 것 하였으니까 니은, 기억, 디귿, 미음으로서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4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모두 고른 것에서 지역권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 있죠. 그리고 디귿에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권 되면서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형체 안 만들었죠. 형체 만들지 않았음으로써 이 영업권은 무채재산권으로서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세권은 사용된 권리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으로서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것 1번에서 상장법인 소액주주 상장법인에 대해서 소액주주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말은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다시 변형해서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때는 과세된다로 되겠죠. 2번에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나왔죠. 담보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영업권을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했으니까 형체 만들었죠. 형체 만들었으니까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맞고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 판매 목적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요. 종합소득세 과세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틀렸죠. 답은 4번에 대한 이유는 되고 5번에서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이 말은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면서 뒤에가 교환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9번 갑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당하는 것 1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승용차는 물건 아니죠.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요. 2번에서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 없죠. 과세되지 않고요. 그리고 3번에서 토지 개발 채권, 채권 앞에 상환자 없죠.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골프이용권을 아들에게 상속, 골프이용권에 대한 이유로서 기타 자산으로서 물건 들어갔으나 뒤에서 상속 그랬죠. 뭐였어요? 무상. 무상이니까 대가성 없는 거로서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물건 들어갔죠. 양도하였으니까 이건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풉니다.